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11월 23일 이제 내일부터 과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금요일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죠. 5.17% 정도 크게 하락이 나왔고,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방향성은 그 어떤 것보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AI 쪽에 강한 또 이제 시장의 매도에 대한 압박으로 이런 급락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여파에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또다시 동반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과연 이 하락이 진짜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되는 추세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내가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뭐 매수했던, 아니면 원전을 매수했던, 내가 아니면 뭐 조선을 매수했던 간에, 지금은 이 섹터를 매수했다고 해서 이 섹터를 볼 게 아니라 이 반도체 AI를 보자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얘네가 시장을 이끌어 가잖아. 얘네가 시장을 이끌어 가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또 희망적인 내용이 나와도 계속 시장은 빠짐에 따라, 그리고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수의 방향성과 또는 미국 선물 시장이나 미국 나스닥 시장의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수가 지금 현재 보면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만들어 가고 있죠. 제가 이 하락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나온다, 나온다. 근데 이거 하락에 대한 리테스트 A, B, C 조정 끝나면 그다음부터 수급의 재분배 이거 분명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정 종목들로 쏠렸던, 특정 섹터로 쏠렸던 수급들의 재분배, 이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타이밍이 우리 에코프로에게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해줄 만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은 아직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더 밑구간에서 잡을 만한 자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은 이제는 절대 매도 관점을 볼 때가 아닌 우린 매수 관점으로 볼 때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BM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하락세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다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반등은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거, 주식은 보다 용수철과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이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흐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연말까지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을 좀 볼 때 결국 나스닥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래도 급락 나온 뒤에 토요일 날 이 새벽에 끝났던 장이 iShares ETF 시장,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은 어느 정도 본절로 하락세가 일단 마무리가 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 주봉상 이게 계속 3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나오는 여기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건 밑꼬리는 무조건 달릴 거란 말이야, 밑꼬리. 그럼 밑꼬리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 기회로 가져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하락에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올 가능성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인지하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볼 때, 시장이 살짝 반등이 나왔던 이유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떠한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장은 악재보다도 이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 불확실성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 또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100%가 아닌 거지. 그럴 수 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뭐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봤을 때, 엔비디아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 매출 채권이 높대잖아. 이 매출에 대한 채권이 높다. 그래서 이게 다 외상이었다. 그래서 또다시 이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대두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시장을 매도 압박을 상당히 주었는데, 저는 버블 할 때는 저는 절대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버블이라는 건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쪽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을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의 하락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부양책은 계속되어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정부 정책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돈은 더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에코프로를 볼게요. 에코프로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고점에 대한 타점은 저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저점 바닥부터 시작된 상승에 대한 5파동 임펄스 파동이 3파 고점 단계에 대한 고점이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1차적인 매도할 타이밍은 아직까지도 멀리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이 하나의 파동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 우리가 기회로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200%까지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 최소 0.5에서 0.382 그리고 이 자리까지는 떨어져 줘야 우리가 매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정확한 타점들을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혹은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중이고 이게 평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 매번 유튜브 영상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이 다이렉트로요.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에 에코라고만 저에게 남기시면 제가 에코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게요. 문자 보내시면. 그러면 제가 일괄적으로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타점을 안내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감사하다고 기프트콘이나 선물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철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에코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 혼자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정말 바쁘게 시장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주식 초보 시절에 저도 막 재무제표 보거나 뉴스 기사 맹신하거나 여러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손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놨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노하우들과 또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함께 나갈 테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또 한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 하거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참고해서 저와 함께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를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